일단 파이참 프로그램도 하나 실행 일단 해 놓으시겠습니다. 파이참. 자, 일단 오늘 이제 거기 앞전에 그 판다스 이거 판다스가 아니라 넘파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그 플라스크라는 파이썬의 그 웹서버 모듈이 있습니다. 웹서버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걸 배웠어요. 그럼 이제 배운 걸 서비스 하려면 웹으로 하든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플라스크라는 웹 서버를 구축하면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HTML과 서로 연동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라스크는 말 그대로 HTML 이제 어떤 코드와 HTML 코드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이게 플라스크 같은 웹 서버가 파이썬 코드를 HTML 코드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뭐 웹이다 그러면 자바 같은 경우는 JSP 서블릿 웹 프로그램을 하려면 톰캣이라는 또 와스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서로 연동을 하죠. 자, 이제 플라스크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크 모듈이 일단 파이참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파이참. 우리가 B클래스군요. B클래스군요. 일단 B클래스로 바꿔 놓으시고요. B클래스로 바꿔 놓으시고. B클래스로 바꿔 놓으시고요. 일단 B클래스 아래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저는 폴더를 템플리스라고 만들게요. 템플리스. 이거 스페링 틀리면 안 됩니다. 일단 이 플라스크가 기본적으로 플라스크 웹 서버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디렉토리가 템플리스라는 폴더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HTML 안에다가 뭔가 넣어가지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플라스크가 HTML과 이 파이썬 어떤 이 코드 부분을 해석을 해서 그걸 렌더링이죠. 렌더링. 그래서 렌더링을 하려면 그 렌더링을 해서 화면에다 뭔가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HTML 코드를 일반적으로 템플릿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안에 HTML을 넣으면 됩니다. HTML을 아무데다 넣지 마시고 템플릿이라는 폴더 아래에다가 이제 HTML을 넣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미 만들었는데 이 템플릿 폴더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New HT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HTML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파일명을 인덱스 뭐 확장자는 HTML 안 써도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HTML5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이건 디폴트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현재 HTML5를 쓰니까 인덱스라는 페이지명으로 OK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HTML 태그가 나오고 바디 부분이 비어 있을 겁니다. 자,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코딩을 해놔 봅시다. 상품 가격 예측 시스템.
상품 가격 예측 시스템. 자, 그리고 이제 HTML 코드, 이게 HTML 코드죠. HTML 코드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집어 넣으려면 이 기호를 써야 됩니다. 여기 이런 기호, 이거요. 중괄호 열고 퍼센트, 중괄호 닫고 퍼센트, 이 사이에다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적으면 돼요. 파이썬 코드.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뭐 파이썬 코드가 우리가 뭐 if하고 뭐 이게 뭐 조건을 걸고 뭐 이렇게 뭐 콜론 찍고 뭐 이렇게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콜론은 없습니다. 콜론 없고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정합니다. 시작과 끝. 그다음에 end if는 맞죠? end if. 만약 이게 참이면 여기를 처리하고 거짓이면 처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석하냐면 플라스크라는 그 웹 서버가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뭐 PHP 같은 거 뭐 물음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JSP 같은 경우는 퍼센트 기호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크에서 따로 뭐 JSP다, PHP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플라스크 서버가 해석을 해서 렌더링해서 화면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여러분 그 프로젝트에서 여기다가 자 템플릿스 폴더를 만들어요. 템플릿스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템플릿스 폴더. 저는 지금 A에 다는데 여러분 B 프로젝트에서 하시면 되겠죠. 템플릿스예요. 이 스페링이 틀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스 복수예요. 템플릿스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new HTML 파일을 만들어요. HTML 파일. 자, 이 HTML 파일을 index.html로 처음에 만들어 주세요. index라고 치면 HTML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HTML 페이지 안에 간략하게 이렇게 코드를 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HTML이죠. 자, 그러면 이 HTML을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바로 실행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 HTML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무슨 서버가 필요하다고요? 플라스크라는 웹 서버 모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스크가 한번 설치되어 있는가 봐볼까요, 여러분 모듈이? 자, 파일에 세팅스 가볼까요? 세팅스. 자, 여기에 양쪽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if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요게 이제 플라스크에서 HTML 파이썬을 쓰려면 퍼센트와 퍼센트 사이에 파이썬 문법을 적으면 되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변수의 값을 출력하려고 그래. 변수의 값. 선생님 아이디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아이디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가 안 나와요. 조금 있다. 자, 뭔가 여기 들어가야 이제 이 문장이 참이 돼가지고 이 문장이 나오겠죠. 일단 처음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아까 파일에 settings. 자, 그러면 여기 모듈이 이제 설치된 모듈이 쭉 뜰 건데요. 이 모듈 중에서 플라스크라는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가 보시면 돼요. 저는 설치해놨죠. FLASK. 만약 이 플라스크라는 모듈이 설치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모듈을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모듈을 검색을 하면 되겠죠. 플라스크 FLASK 플라스크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여기서 선택이 되면 아래에 인스톨 패키지라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아마 제가 설치를 해놨을 건데 혹시 플라스크 FLASK 플라스크 자, 그래서 일단 플라스크라는 모듈을 설치를 해보세요. 플라스크. 이제 뭐 서버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이제 호스팅을 받아야 되겠죠. 파이썬 코드를 이제 뭐 해석해 줄 수 있는 플라스크 뭐 웹 서버로 되어 있는 서버를 뭐 호스팅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선택하시고 인스톨 하시면 여기에 플라스크가 이렇게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에다가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이썬 파일. 자, 파이썬 파일 이름을 서버라고 만들겠습니다. 서버. 자, 서버라고 만들고 이 서버에다가 자 일단 요거는 이제 GitHub에다 올리기는 할게요. 일단 근데 간단한 걸 하니까 일단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크게는 어려운 곳이 없는데요. 자, 위에다가 from 플라스크. 자, 플라스크라는 모듈에서 이제 이 플라스크란 이게 클래스입니다. 이제 이거는 플라스크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모듈이 설치되면 그 모듈 안에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요. 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클래스. 객체를 뭐 만들어서 써야 되는. 그리고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다 함수라고 보면 돼요. 함수, 메소드 함수. 그리고 그렇죠, 메소드. 자, 그래서 일단은 세 개. 플라스크, 렌더, 템플릿, 그다음에 리퀘스트. 자, 세 개를 일단 첫 줄에다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pp라는 이름에다가 일단 플라스크라는 웹서버 객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크가 웹서버예요. 웹서버. 그러면 이게 언제 동작이 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런이 돼야 됩니다. 런이 서버를 지금 이게 서버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게 잘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 서버를 처음에 띄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이게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자, 그리고 여기가
언더스코어가 언더스코어입니다. 언더스코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웹 서버를 구동하려고 지금 만든 겁니다. 이거 이제 이거를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 플라스크라는 웹 서버 하나가 구동이 돼요. 서버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이 지금 서버점 요 파이썬 파일이 시작 파일이죠. 메인. 우리가 말하는 시작 파일. 우리가 이렇게 막 파이썬 파일이 많이 있지만 이게 시작 그 파이썬 파일이고 여기서 다른 파이썬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실행하는 파이썬 파일이 메인이면 여기가 보세요. 만약 언더스코어 네임, 이 언더스코어 네임은 요거 현재 파일명입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 파이썬 그 파일이 메인이냐 메인, 이게 맨 처음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면 다시요. 만약 이게 메인인데 이게 맨 처음에 실행하는 파이썬 파일이고 여기서 만약 이거를 실행하면 이건 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if문은 뭐냐? 메인일 때만 지금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언더스코어 네임 이꼴 넣는 메인. 넣는 이거는 그냥 환경 변수예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행하는 파이썬 파일이 다 메인이라는 값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현재 이 파이썬 그 실행하는 이름이 메인, 처음에 실행된 메인이면 이제 동작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실행하면, C 파일을 실행하면 이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가. 그러니까 여기 if문은 메인일 때만 실행하고 메인이 아닐 때는 여기 부분을 실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가 파이썬 서버.xml 실행하면 이게 메인이니까 런은 이제 서버를 구동시키라는 거예요. 서버를. 그럼 서버를 구동시키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 구동을 시키면 서버가 구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은 서버 구동은 어렵지 않아요. 플라스크 객체를 선언하고 이 플라스크가 웹 서버니까 웹 서버를 런해라 하면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서버가 구동된다는 것은 여러분 PC에 포트 이게 웹 서버가 하나가 플라스크 웹 서버 하나가 이제 구동이 돼요. 뭐 하려고 구동을 한다고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웹 서버한테 무슨 웹 페이지를 요청하면 응답을 해주려고 지금 웹 서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무 말이 없으면 5000번 포트가 열리면 5000번 포트가 열려요. 5000번 포트가 기본이 5000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쭉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5000번 포트가 기본적으로 열려요. 그래서 서버 하나가 지금 구동 중에 있습니다. 구동 중에 있어. 그러면 이 서버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브라우저를 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브라우저를 열고 이 서버한테 요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받는 부분이 여기에요. app 라우트라는 이 함수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때 이게 경로예요. 경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요 페이지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먼저 요청을 하겠죠. 우리 서버는 현재 여러분 컴퓨터니까 예를 들어서 127.0.0.1 그 다음에 5000번 슬러시 하면 이 슬러시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요청이 뭐 get 방식의 요청도 있고 포스트 방식 요청이 있으니까 두 개를 다 받겠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실행하는 함수가 이거예요. 실행하는 함수. 이 요청이 오면 가장 먼저 실행하는 함수를 인덱스라는 함수로 정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 함수에서 그럼 클라이언트가 너한테 요청하는 방식이 get 방식이면 여기를 처리하고요. 포스트 방식이면 여기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URL에다가 이렇게 치면 다 처음에는 get 방식이에요. get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에 이제 뭐요? 리턴이 되죠. 뭐요? render template index.html. 이게 index.html이 아까 여기 템플릿스 바로 요 렌더 템플릿이라는 그 함수가 여기를 가리킵니다. 템플릿스.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까 지금 만들어놨죠. index.html. 요 index.html이
실행이 돼요. 여러분 화면에. 일단 요게 한번 동작이 되는 것만 잠깐 테스트만 해보시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런을 눌러요. 런에 실행해보세요. 혹시 이제 오타라든가 나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자, 서버요. 서버를 구동해요. 자, 그럼 여기 하단에 서버가 굳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서버, 플라스크 서버 구동이 됐고 러닝 온 해가지고 IP가 딱 찍히죠. 여기까지 찍혀야 되나? 그러면 여기 링크 걸린 것을 딱 클릭해도 되고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실행해봐도 됩니다. 한번 딱 클릭해볼까요? HTML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그럼 HTML 코드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만들었죠. 이거 만들었죠? 자, HTML 코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템플릿 아래에다가 index.html 코드에다가 이 부분만 일단 타이핑 해보세요. 이 부분. 자, 혹시 이제 서버가 구동되신 분은 이거를 한번 클릭하면 여러분 화면에 뭐가 나오면 되냐면 상품 가격 예측 시스템이라는 이 글자가 뜨면 돼요. 브라우저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웹 개발할 때 뭐 서버를 만들어 놓고 거기 서버에서 이제 HTML 코드를 짠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동작을 하면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플라스크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혹시 이제 브라우저에 저 글자가 돼요. 뜨나요? 일단 먼저 서버를 먼저 구동시켜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런을 시켜놓고, 그럼 런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하단에 서버가 스타트 되면 요 HTML은 우리가 구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야 돼요. 이제 여기를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서버 구동되어 있으면은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5000번 포트가 있으면 뜨겠죠. 자, 지금 좀 반디캡을 해가지고 좀 색상 드리면 뜨죠? 이렇게 뜨면 됩니다. 이게 지금 5000번 포트에 서버가 지금 플라스크 웹 서버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이 가격 밑에 있는 당신의 아이디는 왜 안 나오냐면 지금 if 문이 아이디 값이 지금 내가 넘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여기 부분만 실행이 되죠. 일단 웹 서버가 잘 구동이 되어 있다. 자, 일단 이게 서버가 한번 구동이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구동 중이에요. 구동 중이기 때문에 다시 닫고 싶으면 여기 빨간색 부분을 딱 눌러가지고 서버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려면 다시 서버에서 run 해가지고 서버를 구동을 시켜 놓으시고요. 자, 서버를 구동을 시켜놔요. 이렇게. 자, 서버가 구동이 다 됐으면은 이 HTML을 우리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자, 원래는 이제 브라우저 열어서 실행하시면 돼요.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가지고 이 서버에다가 요청하면 되는 거죠. http 127. IP를 적어도 되고요. 5000번 포트로 가겠다. 클릭해주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요청이 되고 상품 가격 브라우저에 나오죠. 이게 만약 여기에 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놨다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IP 주소는 본인 거 IP 주소를 치면 다른 사람 거 홈페이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HTML 가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클라이언트에서 누구한테 요청한 거예요? 플라스크 웹 서버한테 요청한 거잖아요. 지금 5000번 포트 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플라스크 웹 서버가 지금 뭐예요? 어디에서 지금 나한테 리퀘스트가 왔구나, 요청이 왔구나, 겟방식으로 왔구나 라고 플라스크가 인지했죠. 그럼 이제 플라스크가 어디를 처리한 겁니까? 이걸 보여주고 해볼게요. 이 서버 태그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렇게 자, 이렇게 요청하니까 5000번을 요청하니까 이제 플라스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 뭐예요? 이거 여기죠. 여기요. 이게 라우트는 이제 뭔가 어디로 경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뒤에다가 이제 슬래시하고 뭐 다른 경로를 적어주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뭐 경로를 매칭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제
요청이 많으니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메소드는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한테 요청한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URL에다가 바로 엔터 치면 다 get 방식이라고 그래요. get 방식. 그리고 우리가 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뭔가 사용자가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넘기는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라고 부르죠. 포스트 방식.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게시죠. 왜? 뭔가 입력하지도 않고 그냥 엔터 쳐가지고 요청했기 때문에 get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소드 get이나 포스트일 때는 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요청이면 바로 밑에다가 함수를 하나 정의하면은 이 함수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함수에서 뭐예요? 자, 리퀘스트, 메소드. 자, 이게 뭐예요?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했죠. 그러면 get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요 리퀘스트라는 여기 요 모듈을 이용해서 메소드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야, 너 get으로 나한테 요청했니? 너 포스트로 요청했니? 자, 맨 처음에 뭐라고요? get이죠. 자, 그러면 get이니까 뭐예요? 리턴 해준 거예요. 누구한테? 플라스크한테. 야, 플라스크한테. 야, 그러면 렌더 템플릿. 바로 요거 말이요. 여기. 요 HTML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 HTML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제 HTML 코드가. 자, 그러니까 HTML 코드를 보니까 이제 이 HTML 코드가 즉 여기 바디가 이제 HTML 실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출력이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요? 이 부분이 걸려 있죠. 이 부분. 자, 이제 여러분이 HTML에 갑자기 무슨 코드를 지금 쓴 거예요? 파이썬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집어넣으려면 중괄호 열고 %하고 중괄호 열고 %하고 이 사이에다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찍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석을 해준다고? 이 부분을 플라스크. 지금 이 웹서버인 플라스크가, 자, 우리가 지금 플라스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얘가 여기를 렌더링 해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건 해석된 결과만 이제 플라스크가 다시 우리 브라우저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건 안 나와요, 지금. 이 아이디가 없어. 아이디를 넘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오죠, 여기만. 여러분 화면에 상품 가격 예측 시스템. 그럼 만약 우리가 지금 뭘 서비스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 예측 시스템을 해야 돼. 그러면 이 화면이 딱 떠야 돼. 그럼 이 화면에서 뭐요? 뭐 채소류, 뭐 분류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뭐 배추 가격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보도 나와야 되고, 차트도 나와야 되니까 외부로 해야 돼. 외부로 보여줘야 할까? 외부로 안 보여주면 뭐 안드로이드로 보여주던가, 아니면 그냥 도스용 그 ERP 같은 GUI로 만들든가, 셋 중에 하나로 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그거 쓸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웹이죠. 웹.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쓰려면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 기호를 붙이고 해야 돼요. 이쪽도 웹도 한 분야예요. 파이썬이 딱 파이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윗단계를 또 배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서버를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포스트 방식으로 올 때는 폼에서 무슨 데이터가 넘어오나 보구나. 넘어온 데이터를 받을 때는 리퀘스트에 이게 폼으로 받으면 돼요. 폼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를 여기다가 이 서버에다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 넘겨줄 또 뭐 HTML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일단 이 코드를 만들지 않고 여기 플라스크 서버에다가 가상으로 데이터를 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 한번 잠깐 열어보세요. 크롬 브라우저 열어봅시다. 여기 열려있군요. 크롬 열려있어요. 자, 크롬이 열리면 자, 여기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앱들이 있거든요. 여기 앱들이 있어요. 앱들이 있어요. 여기 앱.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앱. 좀 늦으네. 좀 느려. 서버를 죽일 것 같아. 일단 서버를 좀 꺼놓고 해봅시다. 자, 여기 앱을 누르면 여기에 혹시 ARC 있나요, 이거? 없나요? REST 클라이언트라고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구글에서 REST 어드밴스 REST 클라이언트는 REST네요. REST. 그러면 www 구글에서 REST REST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그걸 테스트를 하려면 UI를 만들어야 되는데 UI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UI를 안 만들려면 그 UI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툴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REST 클라이언트예요. REST 클라이언트. 근데 여기 지금 방화벽이 막혀 있어도 모르겠는데. 안 열어집니까? 전 열어지지? REST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추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들어가는데 전에 열리는데 REST 클라이언트 된가요? 이 크롬에 이 REST 클라이언트 툴을 추가하겠다. 이쪽 눌러주시면 앱 실행하면은 이제 아마 이런 가상의 내가 지금 서버에다가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서버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UI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REST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한번 쏴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해보려고 하냐면 아이디를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려면 지금 아이디를 입력받을 수 있는 HTML 코드를 지금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한번 이쪽 플라스크한테 아이디를 가짜로 이 툴에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툴이 아주 많이 사용해요.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를 포스트라고 하시고요. 자, 아까 여기 URL이 우리 거 URL 있죠. 5000번.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긴다는 거죠. 포스트 방식으로. 여기, 어디다가요? 이 플라스크 서버에다가, 자, 여기가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자, 그러면, 포스트 방식 누르면, 여기에, 자, 우리가 이제 폼 데이터 있죠. 폼 데이터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변수명하고, 밸류를 넣을 수 있는, 이제 란이 하나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쪽 서버로 내가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폼 데이터를 내가 지금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폼 안에 있는 그 변수명은 아이디 이름을 하고 왜 아이디냐?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거 아이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때 리퀘스트로 받아요. 자, 그러면 이게 폼에 있는 데이터 받을 때는 폼이에요, 폼. 그럼 이 아이디는 뭐냐? 요거 이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저는 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아이디로 이제 뭐가 넘어오느냐면 이 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화면을 HTML 코드로 해가지고 게시판에 글쓰기 하는 것처럼 UI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UI를 만들려면 시간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자 서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쪽에다 값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요거 그 REST 클라이언트 이런 툴을 써서 쏴보는 거예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 서버에다가 폼에다가 나는 아이디와 값을 하나 넣어가지고 쏘면 여기가 당연히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포스트 방식이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쐈죠. 포스트 방식이니까 아이디 값, 이 아이디 값을 읽어와요. 그럼 이 아이디 값을 아까 HTML 브라우저에다가 뿌려볼 수가 있겠죠. 이제 뿌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쏘려면 서버 구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플라스크 웹 서버 저는 지금 닫았는데 여러분은 다시 플라스크 자 일단 이거 놔두고 RESTful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버 구동해야 됩니다. 다시 서버가 꺼져 있으면 서버를 구동을 해요. 자 일단 구동을 가만히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열 필요 없어요. 브라우저 열 필요 없이 이거 열어야 돼요. 요거 REST 요거 열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브라우저예요. 이게 브라우저야. 근데 이 브라우저는 뭐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 수 있는 브라우저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분명히 샌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화면에 자 샌드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응답이 뜨겠죠. 이쪽으로 자 200이라고 응답이 뜨면 정상적으로 요청이 온 거예요. 자 수신됐죠. 이게 브라우저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샌드 하면 자 갑니다. 이쪽으로 요청이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읽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렌더링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브라우저예요. 선생님 브라우저는 그냥 글자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눈 모양 누르면 어떻게 브라우저 똑같아요. 그럼 거기 뭐가 떠야 돼요? 여러분 아이디 이름이 떠야죠. 아이디 이름이 아이디가 찍혀야 되겠네. 아이디가 찍힌가 볼까요? 아이디가 찍힌가? 자 저도 아이디 봐보겠습니다. 나왔네요. 당신의 아이디는 파기입니다. 이게 브라우저 지금 이게 화면이라는 거죠. 화면. 당신의 아이디는 파기입니다. 여기를 파기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해보죠. 쏘면 자, 결과값이 뜨겠죠. 이쪽으로 응답이 되겠죠. 자 A입니다.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값을 넘겨서 이렇게 다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받아서 여기서 받았죠. 값을. 자 여기서 이 아이디 값을 여기서 이제 읽어요. 읽을 때는 리퀘스트의 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폼에 있는 변수값 아이디 받죠. 자 그러면 이 렌더니까 뭐요? 그러면 이 HTML 이 파일에 이 아이디를 줘야 되죠. 어떻게 줘야 돼요? 컴마를 찍고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이 아이디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HTML 파일이 이 아이디 값을 읽어가서 해석을 하는 부분만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돼요. 어떻게 이게 돼 있는가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게 변수죠. 변수. 그러니까 이제 요 index.html 안에서 이 변수를 읽어서 출력하는 방법을 이제 알면 되겠죠. 출력하는 방법을. 자 그러면 HTML 어떻게 출력해요? 자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쓴 거죠. 만약 이 아이디죠. 아까 아이디에 제가 값을 넘겨서 보냈잖아요. 뭐 비트면 이런 아이디가 뭐 넘어가겠죠. 그럼 아이디가 널이 아니죠. 뭐가 들어있으니까 참이니까 뭐요? 당신의 아이디는 당신의 아이디는 중괄호를 2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변수의 값을 여기에 출력이 되니까 당신의 아이디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뭐 AAA입니다. 뭐 비트입니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and if. 이게 이제 파이썬 코드의 if문이죠. 이게 참일 때만 나오니까 맨 처음에는 값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뜰 것이고 제가 방금 전에 포스트 방식으로는 값을 아이디를 넘겼으니까 이게 아이디 값이 이제 있으니까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러니까 웹을 먼저 이렇게 하나 서버를 동작될 수 있도록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서버가 지금 잘 동작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하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여러분이 뭐 div 하나만 해봅시다. div하고 뭐 select 여기다가 뭐 옵션 자 여기가 뭐 나중에 뭐 서울 뭐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셀렉트로 이제 넣어놓으면 이제 이거는 그냥 뭐 갯방식으로 요청해봐도 되고 하니까 그냥 브라우저 하나 열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엔터 치면 되겠죠?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이제 이렇게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이게 셀렉트예요. 셀렉트. HTML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드랍다운을 만들어서 서울 누르면 서울에 이제 뭐예요? 뭐 채소들 쭉 나오고 그다음 뭐 채소를 누르면 뭐 배추 뭐 쭉 나오면 그거에 뭐 7년간의 데이터 분석했던 뭐 도표 차트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예측하세요. 예측하기 위해서 뭐 강수량 뭐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예측이 어떻게 됐다 뭐 한다든가 가격 비교를 한다든가 해서 UI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HTML로 만드는 게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이건 어플로 한다면 안드로이드로 이제 만들어서 웹에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프로젝트나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플라스크로 이제 한다. 이쪽도 이제 한 파트예요. 웹 쪽 파트도 한쪽 파트입니다. 파이썬에서. 자, 일단 이렇게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혹시 실행이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파이썬 쉘 실행해 놓으시고요. 파이썬 쉘 실행해 놓으시고 앞전에 제가 그 제 사이트에서 GitHub에서 뒤쪽 부분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마무리를 좀 살짝 지어야 되는데 파이썬에 중급 1 그리고 거기 농수한문 거기에서 회원 가입해가지고 키 발급해 놓으셨죠? 키 그거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코드 자 여기 부분 지금 쭉 했죠. 쭉 하다가 어디 지금 스플릿 조인 이런 부분 하다가 매트릭스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찝도 하고 뭐 인유멀레이트 하고 뭐 맵 함수 뭐 리듀스 함수 람다 함수 혹시 어디서 붙더라? 그때 쉐입 같은 거 했? 쉐입은 그죠. 쉐입은 차원인데 그 차원을 바꾸려면 리쉐입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플래튼 같은 경우는 자 다차원 배열을 그냥 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컨트롤 C. 자 이게 매트릭스 지금 4행 4열짜리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거죠. 테스트 매트릭스가 4행 4열 매트릭스 482번까지 했어요. 482번이 많이 했네. 네, 레인지 하차한 것 같은데. 레인지 30, 레인지 어제 앞전 코드까지가 여기까지 코드가 해놨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제로
자,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으로 자, 일단 여기서 하려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import numpy 해야 됩니다. as np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np 자 제로. 자, 우리가 이제 어레이를 만들 때 기본 초기 값을 주고 싶어요. 0으로 싹 초기 값을 주고 싶어요. 0으로. 이게 제로스라는 함수를 쓰면 자, 쉐입이 1차원이니까 10이니까 총 10개를 만들고요. 여기 np의 int 정수용으로 10개를 만들어라. 이 제로가 이제 초기값 지정할 때 0으로 초기값을 지정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럼 2차원 배열도 0으로 싹 초기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제로스 자, 이행5열 가로를 2번 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를 2번을 쳐야 2차원 배열에 이행 5열짜리가 자, 이행 5열짜리가 플로트 아무것도 안 쓰면 플로트형으로 기본적으로 제로로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고 싶으면은 once라는 게 있습니다. once라는 once는요 1이 싹 초기화가 됩니다. 1. 그다음 once도 마찬가지로 이행 5열 하게 되면은 이행 5열에 싹 1이 초기화 됩니다. 뭐 이게 empty라는 것도 있는데 empty는 아무것도 초기화하지 않고 텅 빈 걸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텅 빈 걸 만들지는 않죠. 뭐 0으로 초기화 시키든가 뭐 만드는데 empty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를 once라든가 one 대신 여기 empty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empty도 똑같이 나오는데 언제 empty는 뭐 쓰레기 값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쓰레기 값이 들어가니까 거의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once하고 제로스를 이용해서 전체를 0으로 초기화하든가 전체를 1로 초기화하는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뭐 something like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봐볼까요? 자, 보니까 np array인지 30. 자, 그럼 여기까지 1차원이죠. 1차원을 다시 리쉐이브 했으니까 5행 6열짜리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지겠네요. 리쉐이브 했으니까. 됐네요.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에 전체를 1로 나눈 초기화하고 싶다. 1로. 그러면 something like 즉 자, 이거 np ons underbar like라는 거 있습니다. 함수가 1로 이렇게 once like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once 1로 다 초기화해라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트릭스를 전체를 다시 1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once lik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방행렬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같은 정방행렬을 만들 때 identit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dentity. 자, 왜 행렬을 이게 numpy에서는 많이 다루냐면 numpy가 과학 수치 이 매트릭스 계산에 탁월한 그런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그대로 텐서플로우라든가 그 인공지능 머신에 그대로 그 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정방행렬은요, 대각선이 1인 그런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identity하고 n하고 3이면 3x3짜리 타입은 인티저용으로 대각선을 만드는 게 identify예요. identify. 자, identify 5 하게 되면은 5행 5열짜리 정방행렬에 자, 이렇게 하면은 대각선이 5행 5열. 그러니까 일단은 가로 세로가 딱 맞아야 정방행렬이고 가로 이렇게 일이 대각선 들어가겠죠. 근데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각선으로 표시를 하느냐? 그게 이제 i예요. i. 뭐 우리가 여러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 해서 i라는 그런 말로 썼는데요. 자, i 봐볼까요? 자, i도 똑같습니다. 자, nm. 근데 i는 다르네요. 가로 세로가 달라요. 자, i 다르죠? 자, 그럼 n 3행 5열짜리네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행 5열이 만들어졌는데 대각선이 시작이 무조건 처음이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 대각선의 위치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대각선의 위치를 바꾸는 게, 자, 그냥 I3 하면은 이것도 3행 3열 정방행렬에 대각선이 맞아집니다. 자, 근데 밑에 거는 이제 전혀 다르죠. 자, 봅시다. 이게
5행 2L인데, 자, 컨트롤-C. 자, 그럼 자, 3이면 3바이 3짜리가 똑같아요. 아이덴티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봐봅시다. 자, 밑에 거 보니까, 뒤에가 뭐 K라는 숫자가 하나 붙어 있네요. 이건 뭐냐? 자, 보시면 알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3행 5일짜리는 맞죠? 3행 5일짜리는 3행 5일짜리 맞는데, 이 K가 대각선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가 0, 1,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요. 여기가 0, 1, 2예요. 그러니까 이 K는 대각선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K. 선생님, 그럼 K 말고 다른 변수 이름을 쓰면 안 될까요? 뭐 A라고 해도 안 될까요? 없습니다. 예, 키워드가 A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가 K로 뭐 Y 없어요. 키워드는 K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3으로 하게 되면 세 번째 위치로 대각선의 시작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I와 아이덴티파이고요. 그 다음에 대각 행렬의 값만 가지고 오는, 대각선에 있는 값만 가지고 오는 거, 그 다음에 DIAG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1차원이죠. 자, 9개의 1차원인데 쉐입을 만드니까 3바이 3짜리로 디멘전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바뀐 다음에 매트릭스 한번 찍어볼까요? 3바이 3인데, 자, 3바이 3입니다. 자, 이거를 대각선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0, 4, 8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대각선만. 자, 그러면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NP에 DIAG. 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각선 0, 4, 8만 취하는 거예요. 0, 4, 8. 자, 그리고 만약 그럼 나는 1번하고 5번 이런 대각선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 위치를 옮기면 되죠. 자, 이것도 위치를 옮길 때 K라는 위치를 주시면 돼요. NP 매트릭스에서 대각선의 위치가 1, 0, 0, 1, 1.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가 DIA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 5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썸은 우리가 그 전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썸까지만, 이미 그 리스트에도 썸이 있듯이 여기도 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총 1차원 구조에 10개의 테스트 어레이가 만들어지고, 이걸 전체를 이렇게 이거 썸을 해라. 그러면 넘파이에서도 썸이 있습니다. 썸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여기다가 썸 이렇게만 하시면, 자, 그럼 썸을 해라. 요 테스트 어레이에 있는 이 값을 다 썸해라. 자, 그리고 타입은 플로트형으로 해라 하면 55.0 이렇게 소수점이 나와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밑에 있는 것은 뭐 한 번만 조금만 하시면 이제 엑시스 축이라는 개념과 뭐 컨캐티네이트 연결하는 판다스는 넘파이는 좀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이제 판다스라는 모듈 한 번만 하고, 이제